이제 정부에서 다음 주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 및 주요 핵심 지역에 이제 10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절차 중에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다음 주면은 이제 그러한 방안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그런 담을 내용들하고, 이제 어느 지역들의 주택 공급 확대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정부는 이제 3기 신도시의 공급 방안 대책을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내년이면 2021년이면 이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 이제 9천 가구 할 예정이었지만 이제 3만 호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그 규모를 이제 늘려서 사전 청약을 할 계획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3기 신도시 외에 주택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제 서울의 도심권의 이제 주택 공급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도 많은 부동산 대책들이 나왔지만 부동산 가격은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전세가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불안정한 주거를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더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및 수도권에 10만 호의 공급을 늘리려고 할 계획 방안을 다음 주에 빠르면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10만 가구의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10만 가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좀 살펴본다면, 이제 3기 신도시 규모가 5개의 3기 신도시가 있죠. 5개의 3기 신도시 규모가 17만 3천 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고양 창릉지구가 3만 8천 가구, 그리고 남양주 왕숙지구가 6만 6천 가구, 하남 교산이 3만 2천 가구, 그리고 부천 대장 2만, 그리고 인천 계양이 1만 7천 가구 해가지고 이제 17만 3천 호의 규모를 3기 신도시에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10만 규모의 주택 공급을 서울이라고 하는 핵심 지역에 하려고 해요. 그래서 도심권에 입지가 좋은 곳에 10만 가구의 아파트 공급은 그렇게 작지 않은 규모의 공급 물량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 공급을 하려고 하는 방안에는 유유지 4만 가구의 공급을 하고, 그리고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6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을 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유지 개발에 따른 부분들은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뭐 예를 들면은 태릉 골프장에 1만 가구, 뭐 대치동 세택이나 동부사업도로에 뭐 3천 가구, 뭐 삼성동, 그리고 뭐 개포동, 이런 곳에서 이제 주택 공급을 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6만 가구를 이제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제 정부가 공급 대책에 담을 정비사업 활성화를 좀 살펴보면은 가장 비중 있게 검토하는 것이 LH공사 등과 공동시행 사업으로 해서 이제 공공재건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공공재건축. 그래서 용적률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하고, 그리고 35층 이상 층수를 높게 올려가지고 이제 주택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공공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인데,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을 간단히 이제 살펴본다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달동네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판자촌, 달동네를 싹 다 밀고 여기에다가 건축물을 올려가지고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도 넣어야 되고 도로도 깔아야 되고, 그리고 초등학교나 동사무소 같은 것들을 이제 일시적으로 계획해가지고 공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미 인프라 시설이 잘 구성이 된 그런 상태에서 재건축 완화를 통해서 높이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 시설의 확장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첫 번째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35층까지 높게 올리는 건 좋지만, 이렇게 35층까지 높게 올렸을 때 그에 따른 교통 대책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공급에 그냥 포커스만 맞추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빠르게 대책들을 내놓으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이러한 많은 공급 물량들이 있으니까 이 주택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심리 요건들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지들을 통해서 또는 공공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을 많이 늘린다는 것은 좋은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교통 여건의 확충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많이 고층으로 지었을 때 주변에 이제 교통 대란이 발생하는 점들을 어떻게 이제 개선할 거에 대한 그런 방안책들도 같이 모색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아마 보완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무작정 이렇게 공급에만 지금 포커스를 두는 것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공공 재건축을 하게 됐을 때 임대주택들을 넣어서 이 임대주택들을 넣게 됐을 때 이러한 인센티브들을 준다는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높이 제한을 높게 받기 위해서, 즉 용적률이죠. 높이의 제한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개발해서 채택을 하냐면, 우선은 초등학교 부지를 뭐 기부 체납한다던가 아니면은 공원 부지를 기부 체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기부 체납하고 이제 높이의 제한을 완화받아서 높게 이제 건축물을 짓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개발을 진행하는 사업 주체에서도 주변에 초등학교라든가 또는 공원이 있으면 본인들한테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쾌적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부 체납을 하고 용적률의 상향을 받는데, 이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이제 공공 재건축을 하려고 한다고 해요. 공공 재건축을 할 때 공공성을 띈 주택을,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제 임대주택들을 많이 넣었을 때 이 아파트의 높이 제한, 즉 용적률을 완화시켜서 높이를 높게 지을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35층까지.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기존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또는 재건축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으려고 하는, 본인이 입주하려고 하는, 본인이 소유하려고 하는 아파트에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꺼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주택이 많게 되면은 이 아파트의 가치 부분에서 좀 하향 조정되는 부분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에 대한 규제로 묶여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공공 임대주택의 그런 공공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과연 이러한 부분들을 쉽게 용인하고 받아들일지에 대한 부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공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제 민간 재건축을 통해서도 인센티브를 줘서 임대주택을 혼용해서 많이 짓게 된다면 용적률을 완화해서 이제 층수 제한을 완화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제 주택 공급을 확대할 거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에 대해서 지금 많이 혼돈이 됐었는데, 이제 공공 재건축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큰 틀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 조합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이제 묶여져 있던 사업장들이 이제 향후에 이런 공공 재건축의 그러한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주택 공급을 할 건지에 대한 여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말씀드려 본다면, 정부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낼 것으로 보이고 다음 주에 이러한 발표들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4만 가구의 유유지 부지를 개발해서 공급할 예정이고, 여기에 이제 마포구 상암동의 DMC 유유 부지도 2천 가구 정도 공급을 할 예정이고,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용산 정비창 부지도 2천 가구, 그리고 3기 신도시 등 용적률을 완화해서도 이제 1만 가구가 추가로 더 공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공공 재건축을 통해서 6만 가구의 아파트 공급 물량을 이제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공급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진행 속도가 빠르게 될지는 그건 미지수입니다. 하지만은 뭐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향후에 많은 주택이 이제 공급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큰 틀에서는 유유지 부지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급이 그래도 원활히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물론 교통에 대한 부분들은 확충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정비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따른 이 공공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될지는 미지수예요.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주택 공급 물량들이 얼마나 확대되고 그리고 개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그러한 물량들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들로 그리고 제 생각들을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공유하셔서 앞으로의 계획들을 이렇게 보시고 미래를 좀 계획하시고 본인들만의 그런 내 집 마련 전략들을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